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사주팔자를 불러주시고 이제 누구냐 제가 물어봤어요. 남자친구라고 없다니까 검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찰총장까지 갈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저에게. 저는 기억나요. 왜냐면 검찰총장이 되겠냐고 물어본 사람 그 사람 하나예요. 23년 동안 저 겁나 바쁜 사람인데 진짜 바쁜데 저는 검찰총장의 단어를 쓴 사람은 처음 만나봤어요. 그래서 어머 설마 저분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전 봤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기억하는 내용들이. 다 우려돼요. 한 국민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상담했던 내용 중에 좀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인품이 과연 이런 거죠. 제가 의심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욕심이 많아서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으니까 남의 것에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공적 영부인의 자리에는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이어서. 네, 그렇죠. 사주를 상당히 많이 믿는 편이에요. 정말 많이 믿고 직원이 들어올 때 아니면 뭐 자기가 궁금할 때 그때마다 저에게 상담 의뢰를 한다는 거는 이런 사람이 영부인 후보로 나왔을 때 회의감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인터뷰에 보면은 영부인 깜이 아니다. 저 깜이라는 단어 안에서 영부인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 이 단어는 썼어요. 품이라는 게 있지 않냐고요. 품이. 예. 근데 이분은 이거를요 제가 인터뷰 상담한 내용을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 내용을 빼고.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영부인이 됐을 때 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냥. 그때 상담하면서 주고받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영부인의 품위는 아니다. 네.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건희와 수시로 사주점을 봐줬다는 무속인 화투 신명의 발언이었습니다. 의심이 많고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 언행으로 느껴지는 천박함으로 기억되는 여자, 이런 자가 영부인이라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건데요. 자신이 점을 봐오면서 난생 처음 들어본 남자친구가 검찰청장이 되겠냐는 질문, 또 그런 여자가 기자회견에 등장했을 때 온몸이 떨렸다는 무속인 화투 신명의 인터뷰 내용이 저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절대로 말입니다. 8일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가 유튜브 채널 윤석열 TV에 업로드한 윤석열의 생각 3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 6분에서 8분 내외의 동영상 3편으로 이루어진 이 영상은 1편 검찰청장이 되다, 2편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압박들, 3편 오로지 정의만이 사회를 지탱한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다 시청한 저는 충격과 경악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편향적이고 자기 합리화에 매몰된 검찰주의자가 대한민국 검찰청장을 했다는 사실이 놀라웠는데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체 그가 그토록 위한다는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 알 수조차 없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싸잡아 비판하며 정직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하는 대목에서는 살기조차 느껴졌습니다. 이자가 대선에 승리해 차기 정권을 거머쥔다면 문재인 대통령, 여당 정치인, 진보 인사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자신을 반대했던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 보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 했는데요. 어설픈 선무당이 가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며 명실상부한 검찰공화국에 공안시대를 열게 될 것이 눈에 선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임명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어떤 각오를 가지셨던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오래 전부터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검사로서 그냥 이렇게 지켜봤을 때 참 정직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왔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이제 임명장을 받으러 갔더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해왔으니 지금부터도 정부든 청와대든 이런 살아있는 권력 개의치 말고
엄정하게 비리를 척결해 달라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권력 핵심에 그 비리를 검찰이 단죄를 해주는 것이 그 정권을 살리는 길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주국가에서 정치 권력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별도의 그 사법기구로부터 자기들이 처벌받을 건 받아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저는 아주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제 받고 했는데 참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또 둘러싸고 있는 또 거대한 또 집단이 있고 정말 그 내로남불의 전형을 봤습니다. 어떤 뭐 명분이고 헌법이고 뭐 상식이고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정말 그 어떤 조직같이 자기들의 이익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운영해 나가는 그런 정권이구나.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어떤 보편적인 모두가 그 공감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그 질서가 그 만들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입으로만 민주주의고 이거는 그야말로 위장된 민주주의구나. 그리고 조국 사태 때 봤지만 소위 핵심 지지층들에 의한 그런 여론 조작 그리고 어떤 거짓 선전 선동 이런 거로 국민들을 기만해서 권력을 또 유지하고 또 선거를 치르고 하는 아주 부도덕하고 정말 퇴출되어야 할 집단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연장돼서는 정말 이 국민의 고통을 막을 수가 없고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또 국민들께서 열렬히 전면에 나서라고 또 요구를 하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겠지.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가 검찰청장 재임 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정부 관련 인사들을 수사하면서 관행상 인정됐던 본인의 인사권을 침해받았고 사실상 정부 여당의 동향 감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검찰청장 임명 후 세월이 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집단이 있고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을 봤다. 어떤 명분이고 헌법이고 상식이고 없이 무조건 어떤 조직같이 자기들의 이익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사람끼리 운영해 나가는 정권이구나 했다라면서 검찰로서 소명을 다하고자 했던 자신을 정치인으로 만든 건 현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후보는 조국 수사 당시 정부 여당에 압박을 묻는 질문에 검찰청장이나 검사장이 좀 물은 사람이라면 그건 좀 수사하지 마라. 이건 덮어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통할 것 같은 사람한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인사를 해서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날리는 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래 대검찰청 간부는 누가 뭐래도 검찰청장이 지명하는데 그걸 싹 바꿔서 친여, 제가 법무부와 청와대와 같이 논의해서 인사하게 되면 승진이나 좋은 자리에서 조금 아니다 할 만한 사람들을 딱 골라서 보냈다며 저한테 반감이 있을 수 있고 별을 달아서 이 정권에 고마움이 있는 사람을 보내서 6개월을 지켜보고 검찰청장 일을 아주 악랄하게 방해하지 않는 애들을 또 바꾼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청장 재임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폭력으로 칼을 찌르는 것과도 같다는 표현도 사용했는데요. 이에 대해 그는 폭력으로 칼을 찌르는 것과 인사권자가 보복 인사로 날리는 건 차이가 없다. 외견상 하나는 합법으로 보이고 어떤 건 명백한 불법이지만 사실 다르지 않다며 사법관이 공정하게 일을 한 걸 갖고 보복할 정도가 되면 막장이 되는 것이다. 어느 정권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걸 보고 이건 아니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 고위 간부들이 정권의 비리를 수사했다고 해서 당하는 걸 보면
일반 공무원들은 군기가 바짝 들고 소신이라는 게 없어진다면서 모든 공무원 조직이 전부 정치 권력자의 하수인으로 들어간 것이라고도 주장했는데요. 이 황당하고 어이없는 주장은 모든 영상에서 계속됐습니다. 이 정부가 집권 3년 차 이상 이제 이후가 돼가지고 많은 문제가 드러날 거라는 건 뭐 경험적으로 당연히 아는 거고, 전직 대통령들 보면 자기 재임 중에 임기한 중반 넘어가면은 아들 측근 뭐 해가지고 다 처리가 되는 거를 다 받아들였고, 그 수사하는 검사들한테 보복을 하는 식의, 그건 사실은 사법관에 대한 이 보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야말로 폭력으로 칼 찌르는 거나 인사권자가 보복 인사로 해서 날리거나 막 징계를 하는 거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거는 외견상 합법으로 보이고 어떤 거는 처음부터 명백히 불법이지만 사실은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사법관이 공정하게 일을 한 걸 가지고 보복을 할 정도가 되면 그건 완전히 막장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정권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보고 이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행정부처에 있는 공무원들도 검찰총장이, 검찰 고위 간부들이 이 정권의 비리를 수사했다고 해서 저렇게 당하는 거를 보면요, 일반 공무원들은 군기가 바짝 듭니다. 그래서 소신이라는 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전부 정치 권력자의 하수인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치를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2019년 조국 사태, 아니 검찰 쿠데타 당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면서 수차례 열렸던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검찰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며 과거 같으면 사법 처리될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조국 사태 때는 참 어이가 없는 일이 있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앞에 수만 명, 얼마가 되는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는 민주당과 연계된 사람들을 다 모아서 검찰을 상대로 협박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떤 정권도 이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무법천지다. 과거 같으면 다 사법 처리될 일인데 정권이 뒷배가 되어서 그런지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적폐 세력 척결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적폐가 되어버린 검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조차 하지 않는 이중적 작태를 보여줬는데요. 자신들은 적폐가 아니라는 거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없는 죄도 만들어 구속 기소하고 있는 죄도 덮어주고 면죄부를 주는 이들이 적폐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체 윤석열 후보가 위한다는 국민은 어디에 있는 국민일까요? 내로남불의 전형, 어긋난 권력 욕망, 비상식적인 인식 수준. 윤석열이 생각하는 나라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나라가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의 시계를 다시 30년 전으로 되돌리시겠습니까? 친일 독재 군부 세력이 물러간 자리에 검찰공화국을 또 세우려 하십니까? 윤석열은 천번 만번 생각해도 아닙니다. 처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시작을 할 때 제일 크게 사회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적폐 세력 척결이거든요. 그래서 검찰 적폐를 척결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아젠다였단 말이에요. 근데 후보님께서 이제 검찰총장 생활을 하시고 이번 정권을 겪으시면서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적폐란 무엇이고 또 총장으로서 실제로 경험한 적폐는 또 어떤 것인지, 오랜 세월 동안 관행화되고 이게 구조화되다 보니까 그게 부패인지도 잘, 비리인지도 잘 인식을 못해. 그게 불법인지도 잘 인식을 못해. 그러나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그 불법적인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고 이익을 갖다가 독점을 하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하는 것들을 걷어내서 이 사회가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게 만들자 하는 거라, 그 뜻은 나쁜 뜻이 아닌데 문제는 남의 정부 거든 자기 정부 거든 똑같이 해이죠. 그리고 대통령은 자기 정부의 비리라 하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걷어내서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관리할 책임은 있습니다. 대통령은 범죄와 부정부패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관리해야 돼요. 좋은 사람, 유능한 사람을
그 조직의 관리자와 운영자로 임명을 하고 또 그것이 문제가 생길 때 그거를 적발해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이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법은 대통령 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넘겨놓으면 끝이 아니에요. 왜 외국 가면 판사 검사가 선출직인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선출직이 임명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럴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사법부가 공수처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 책임이죠.